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074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1년 10월 15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1년 9월 10일입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식은 신축년, 무술월, 병신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은 병신이 되겠습니다. 요거 제가 가끔 가다가 이제 일진이 이렇게 병신일일 때 제가 가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측자파자법이라는 말이 있어요. 측자파자법이라고 해서, 이거는 뭐냐면 글자의 의미 자체를 갖다가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거 뭐 세 번째 천간, 그 다음에 뭐 지지 신금인데, 이걸 갖다가 그야말로 병신을 어떻게 읽냐면 이런 식으로 읽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런 것이라든가, 내지는 또 이렇게도 읽을 수가 있겠죠. 이렇게 병을 앓고 있는 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걸 갖다가 어떻게 보면 욕으로 이렇게 많이 사용하는 그런 단어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거 한때는 뭐냐면은 저 네이버 TV 같은 데에서는 이거 병신일날 이렇게 제목을 제가 일지사주 명리학 병신일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욕인 줄 알고 그 네이버 TV에서 이거 제목으로 이게 못 쓴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걸 제가 항의를 해서 이거 제가 올리는 이 병신은 그런 병신이 아니라 60갑자 중에서 병신일의 병신이라고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이것이 올라가요. 네이버 TV라든가 다른데 유튜브 같은 경우는 이제 올라왔었는데, 유독 그 카카오 TV만 이게 안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한번 제가 이제 메일을 이제 보내놨더니 이제 올라가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갖다가 진짜 이렇게 측자파접법으로 읽는 경우들이 있고, 가끔 가다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병신이 날 태어나게 되면 아기가 진짜 잘못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것을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냥 낭설입니다. 낭설. 뭐 이런 측자파접법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긴 한데, 뭐 이날 태어났다고 해서 애가 바보가 되거나 그렇게 되진 않죠. 그러면 여러분들 쉽게 말하면 병신이 날 태어나면 아이들이 다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어른이 돼서도 다 이상한 사람들만 모였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건 아니고, 이제 물론 이제 측자파자법이라고 해서 이걸 갖다가 여러 방면으로 이제 글자의 의미를 좀 달리 해석하는 그런 기법이죠. 기법.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은 꼭 그렇지만은 않다. 꼭 의미가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나쁘게 쓰지 않는 이런 것들도 있지만, 또 이런 것들도 있죠. 무인, 우리가 말하는 무인, 이런 것도 있지만은, 무인은 뭐 무속인을 말하기도 했죠. 무인, 이런 무속인 할 때 무인 있잖아요. 그죠? 이런 건가? 무인? 요건가? 하여튼 무인, 이렇게 춤추는 사람 있죠. 무인, 이런 것도 해당이 되고, 그래서 무인일주인 사람들이 뭐 춤을 잘 춘다든가 뭐 이런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냥 사주 전체적인 어떤 짜임을 먼저 보는 게 좋지, 이건 너무 단편적이잖아요. 병신일날 태어나면 병신이 맞다, 이런 것들은 사주의 해석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혹여라도 그런 게 의문이 들 때는 그런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일간 병화 일간이 되겠고요. 병화 일간이 태어난 월령 술월의 병화가 되겠습니다. 술월의 병화가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사주를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죠. 제일 먼저 일간 병이라고 하는 글자가 되겠고요. 이 병이라고 하는 글자는 10개의 천간 중에서 세 번째 천간 간목, 을목, 그 다음에 바로 이 병이라고 하는 글자인데, 이 병이라고 하는 글자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화의 기질을 가지고 있다. 오행으로는 화가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또 말씀드리지만 이 화도 그냥 화라고 보지 않고요, 양화라고 하는 것과 또 음화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구분하게 되는데, 이 병화는 바로 양화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일 공부하게 되는 정이라는 글자 천간 10개의 천간 중에서 네 번째 천간, 이것도 마찬가지로 화라고 하죠. 정화, 병화 이렇게 나눠지는데, 병화는 양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양화임에 반해서 정화는 음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음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성향이 다르니까 이렇게 구분해 놓을 것이죠. 양화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질은 뭐 어떤 기질입니까? 강하고 밝고 무겁고 내지는 높고 넓고 이렇게 좀 방대한 어떤 그런 강한 그런 개념이다라고 하면, 음의 기질은 양에 대비되는 것이죠. 그냥 떨렁 있는 것이 아니라 음양 서로 대비되고 대조되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양이 크다라고 하면 음은 작다라고 하는 개념이 되는 것이고, 양이 밝다라고 하는 것은 음은 어둡다라고 하는 개념이 되는 것이고, 양이 강하다라고 하면 음은 열이다, 약하다가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양화라고 하는 것은 태양지화라고 해서 지구상에서 볼 수 있는
빛이나 열 중에서 가장 뜨겁고 맹렬한 기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병화라고 하는 것이고요. 정화는 똑같은 화의 기질을 가지고 있지만 양화인 병화에 비해서는 그렇게 강렬하지 않고 좀 부드럽고 음흉한 그런 성향의 열기와 빛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화라고 하는 것은 태양지화로 비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화라고 하는 것은 등촉지화라고 해서 촛불 같은 거라든가 아니면 모닥불 같은 걸로 이렇게 비유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병화는 그래서 태양지화와 같다 해서 하늘에 뜨는 태양과 같다. 아마도 가장 밝은 빛, 아무리 초를 많이 몇 촉강 몇만 촉강 하더라도 태양 하나 뜨는 것이 더 밝은 것이고요. 또 아무리 지구를 따뜻하게 해준다 하더라도 따뜻하게 한다고 해서 뭐 아무리 나루를 지펴봤자 태양이 떠야지만 지구를 전체적으로 따뜻하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 개념 자체가 정화하고 병화하고는 스케일 자체가 좀 다르죠. 병화가 월등히 정화에 비해서 강하고 밝은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병화라고 하는 것은 태양과 같기 때문에 이 병화라고 하는 것이 너무 치열해지면 안 되겠죠. 너무 뜨거워지게 되면 마치 사막과 같이 되기 때문에 적당하게 이 병화의 빛과 열을 갖다가 응용하면서 쓸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병화가 너무 치열해지지 않도록 임수라고 하는 것으로서 병화를 갖다가 통제한다라고도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물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임수와 병화를 수보양 광한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병화라고 하는 것은 빛만 있다라고 하면, 대개 제가 말씀드렸죠. 병화든 정화든 일간이었을 때는 열로 보지 말고 빛으로 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 병화 같은 경우는 조금이라도 태양 빛이 남아 있다라고 하면 임수로서 병화를 갖다가 뭐 해준다? 수보 양광 보강해 주는 것을 매우 좋아한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이거는 병화 이제 왕했을 때는 임수를 쓰지만은 병화 일간도 뭐 12개월 44철 모두 왕한 것은 아니죠. 가을이라든가 겨울, 특히 겨울 같은 경우에는 병화 자체도 이제 약해지기 때문에 병화가 약할 때는 반드시 간목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병화를 생조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병화 일간이 태어난 월령 술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본다라고 하면, 자, 술월이라고 하는 것은 계절로는 가을이 됐죠. 인묘지는 봄이 되는 것이고요. 사오미월은 여름이 되는 것이고, 지금 신유술월 이제 숨차게 신월 6월 넘어왔고 이제 술월로 넘어온 지 이제 얼마 한 열흘 남짓 됐겠죠. 그래서 가을인 것인데, 신월은 초추라고 하고요, 6월은 중추라고 하고, 술월은 만추, 이게 다 늦가을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만추, 개추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모추라고도 이렇게 표현하는데, 모두 늦가을을 의미하는 그런 개념이다. 그리고 신유 술 서방이 되면서, 방향은 어디든 서쪽이 되면서 신유술 서방은 큰 틀에서는 금이 왕한 긍한절이라 하더라도 4개월은 뭘 말하죠? 진술축미월을 4개월이라고 하는데, 이 진술축미월은 개별적으로 진월, 술월, 축월, 미월 등은 토왕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토왕절. 그리고 술월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드렸지만 한루가 되면서 술월로 넘어오게 되는데, 술월은 바로 다음 한루 상강이 지나서 바로 입동이 되면서 해자축 어떤 북방으로서 겨울로 넘어가는 그러한 시절에 있다서 환절기가 된다. 진술축미월이 모두 환절기가 됩니다. 진월 같은 경우에는 봄에서 여름으로 가는 환절기, 술월은 지금처럼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환절기, 축월은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환절기, 미월은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환절기죠. 그래서 진술축미월이 대체적으로 변화 같은 것이 많습니다. 환절기는 기후 자체도 안정적인 것이 아니죠. 화가 왕한 계절은 그냥 뜨거운 것으로서 고정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수가 왕한 겨울은 춥잖아요. 봄은 따뜻하고 가을은 좀 서늘한 그런 계절인데, 진술축미월은 이쪽 계절에서 저쪽 계절로 넘어가는 변화가 심한 것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진술축미월이 변화가 많다. 이것은 대운에서라든가 세운에서라도 이렇게 진술축미월이 오게 되면은 삶에 있어서 좀 변화가 많이 주어진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술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토왕절이라고 또 말씀드렸는데, 반대로 화는 술월이 되면 화는 술월이면 뭐예요? 이따가
고태법으로 여기가 이제 묘지가 되죠. 고지라고도 하죠. 고지. 그래서 진술충미월이 또 어떻게 보면 다 이거는 고지에, 다 고지, 묘지에 해당이 되죠. 지는 뭐예요? 수의 고지, 술은 화의 고지, 축은 금의 고지, 미는 목의 고지 해서 사주가 진술충미월을 모두 갖추게 되는, 그래서 사고격이라고 이렇게 칭하게 되는데, 술은 화의 고지가 되기 때문에 화가 원령에 통근해서 왕한 것이 아니라, 화가 원령에 통근했다 하더라도 토가 왕하기 때문에 병화일간 자체가 약하다라고 보실 수 있는 것이고요. 또 토가 왕해지면 왕해질수록 병화일간은 뭐가 된다? 회기무광, 병화의 빛이 토가 많아지게 되면 회광이 돼서 빛을 가리게 된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물상으로 놓고 봤을 때 신월은 태양이 지평선 너머로 넘어가지 않았고요. 눈으로 봤을 때 태양이 눈으로 다 보이는 정도라고 했을 때, 6월 같은 경우는 태양이 반 정도는 저 수평선 내지는 지평선 너머로 이제 넘어간 걸로 볼 수가 있고, 술월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태양이 완전히 수평선 내지는 지평선으로 넘어간 그러한 상태가 됩니다. 태양빛이 보이지 않죠. 이런 경우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신월 같은 경우라든가 6월 같은 경우에는 병화일간이 병지, 사지, 묘지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죠? 신유월 같은 경우는 병사지라 하더라도 일단 병화의 빛이 남아있기 때문에 임수로서 보강을 하는 것은 필요한 것이고, 당연히 먼저 필요한 것이고, 지지로 인사 5등에 통근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술월은 이제 태양빛이 완전히 넘어가 있기 때문에 먼저 임수를 쓰기보다는 먼저 간목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병화를 갖다가 생조해 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또 간목이 있게 되면은 토를 갖다가 제거시켜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술월의 병화는 먼저 뭘 쓴다? 먼저 간목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일간을 생조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술월의 병화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글자가 되겠고, 반대로 또 술월의 병화도 약하지만 술월의 간목 또한 어떻게 됩니까? 술월의 이 술토라고 하는 것은 물기가 없는 건토인데다가 술월의 기운은 어떻다? 건조하고 차갑다죠. 지금 밖에 나무 같은 거 보면은 생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단풍이 들고 나무가 이제 추워지기 때문에 이제 겨울잠 자려고 준비를 하죠. 그래서 술월의 간목도 이렇게 생기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간목을 도와줘야지만 간목이 생기를 얻어서 병화를 생조해 주고요. 그 다음에 간목의 토를 제거해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뭐가 필요하다? 임수가 다시 필요하다. 원칙적으로 신월 6월 같은 경우에 먼저 임수를 쓰고 병화가 인사동에 뿌리를 두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술월은 먼저 간목으로서 병화를 생조해 주고, 임수는 다음으로서 토를 윤토해 주면서 간목을 생조해 주고, 또 임수는 병화를 갖다 뭐한다? 수보 양광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 병화는 두 가지를 하죠. 일간을 생조해 주고 토를 제거시켜 주는 역할, 임수는 세 가지 역할을 하죠. 토를 갖다가 윤택하게 해서 간목의 뿌리를 내리게 도와주고, 간목의 뿌리도 생조해 주고, 병화도 수보 양광해 줄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술월의 간목은 먼저는 간목을 쓰고 나중에는 임수를 쓴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일간 병화일간이 되겠고요. 병화일간은 양화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병화일간이 토가 왕한 계절인 술월, 또 늦가을인 술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는데, 일단 격국이라고 하는 것 살펴봐야 되겠죠. 격국, 사주로 볼 때는 격국과 용신은 기본적으로 파악을 할 수 있어야지만 이 사주가 어떤 사주로 짜여져 있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되는데, 일단은 일간이라고 하는 것, 양의 기질을 가지고 있다. 병화는 양화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술토 또한 진술충미, 지지로 진술충미 토 중에서 진토, 술토는 양토가 되는 것이고, 축토, 미토는 음토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술토도 양토가 되죠. 그래서 양 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데, 일단은 화생토의 관계죠. 일간 병화가 토를 생해주는 관계이기 때문에 술토는 식신 내지는 상관, 상관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양 대 양의 관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다? 병화가 술토를 보게 되면 식신이 되고 격도 식신격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월간의 무토라고 하는 본기, 술 중에 있는 지장간 본기가 이렇게 투출되어 있죠. 지지에 있는 것이 천간으로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투출 내지는 투간됐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렇게 되게 되면 무토가 원령의 뿌리를 튼튼히 두기 때문에 식신
굉장히 왕해진다. 그리고 식신 자체가 왕해지면 왕해질수록 병화 자체는 더 약해지게 되고, 특히 병화 같은 경우는 식신상환, 인토가 왕해지게 되면 뭐가 된다? 회기무강이 된다 그랬어요. 회기무강. 그래서 술월의 무토라고 하는 것은 토가 많아져서 회기무강도 될 뿐만 아니라 설기가 너무 많아서 일간이 극도로 약해진다. 아무리 원령인 술에 통근한다 하더라도 이거 병화는 굉장히 약한 것이다. 따라서 뭘 필요로 한다? 인성인 간목을 얻어서 토를 제거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고, 인성인 간목을 얻어서 병화를 생조해 주는 것이 필요한데, 연지를 보게 되면 이렇게 축토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축술 뭐 형이 된다 이런 개념보다는 술월에 무토 투출되어 있는데 축토까지 있으면 토가 더 왕해지는 것이죠. 이거는 뭐 얘는 식신이고 얘는 상관이고 이렇게 나눌 필요 없고요. 이건 통칭 전체를 그냥 상관으로 봐도 크게 문제될 바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일지를 보게 되면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들어와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일주가 이제 병신일주가 됐는데, 이 신금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재성에 해당이 되고 신중에 있는 임수가 병화를 보강해 줄 수 있다라고는 볼 수 있을지언정, 문제가 뭐냐면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일간 병화가 뭐가 없다? 뿌리가 하나도 없는 것이 되겠고, 연간에도 뭐 신금이 있었으니까 일간 무토 병화라고 하는 것이 술정정에 간신히 통과한 것 말고는 모두 식상 재성으로 이루어져 있죠. 일간 병화가 무지 약한 상태가 됩니다. 어떤 분들 월지에 있는 술에 통근했기 때문에 일간이 왕하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어떤 사주? 신약한 사주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생시에서는 뭐예요? 일간을 생조해 줄 수 있는 인성이라고 하는 무기라든가 아니면 비견 겁재인 화를 봐서 일간을 도와주는 것이 어떻다? 필요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술월에 무토 투출되어 있고 축토까지 와서 설기가 굉장히 심해서 일간이 매우 약하다고 했고요. 일지의 신금, 천간에 신금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일간을 도와줄 수 있는 글자 인성이라든가 비경급제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일간이 약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생시에서만큼은 인성 내지는 비견겁제를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무자시, 기축시, 그 다음에 넘어가서 임진시, 자, 을미시도 한번 보겠고요. 이거는 일단은 인성이 있으니까 빼고, 병신정유도 일단 병화정화 있으니까 빼고요. 무술시, 기해시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이런 생시들은 일간을 도와줄 수 있는 글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무토 투출하게 되면 무술의 무토, 이렇게 무자시가 됐을 때는 그렇게 되는 것이죠. 무자시가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일간 자체가 술정 정화 빼고는 뭐 통근할 수 있는 글자가 없고, 무토 하나만으로도 병화를 회귀무강하는데, 무토가 다시 투출했죠. 자진수국해서 관성이 왕해져 있죠. 이거는 사주 전반이 뭐냐면 극설교집이 되는 그런 사주 국세가 된다라고 해서 결코 좋지 못하다. 기축시 마찬가지고 음토이긴 하지만 역시나 축월의 토왕절인 술월에 축치를 무기 또 투출하게 되면 역시나 이거는 병화일간이 극도로 약한 중에 회귀무강되는 그러한 것으로 볼 수 있겠고요. 일간이 약한데 임수 투출하면 수보양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또한 병화를 갖다가 극해서 극설귀집이 되는 그런 사주명식이 되겠습니다. 뭐 을미시 같은 경우에는 을목이 있다 하더라도 역시 토가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병신시 같은 경우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 신금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신금이 그러니까 병화가 투출되어 있다 하더라도 일간도 뿌리가 없는 것은 없는 것이고, 시간의 병화도 뿌리가 없어서 문제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병신시도 병화가 있어서 좋은 것이 아니라 역시나 병화 일간 자체가 뿌리를 튼튼하게 두는 것이 필요한데, 이거는 그렇지 못했고요. 정유시, 뭐 무술시, 기해시 모두 일간을 도와주는 글씨가 없습니다. 이제 일간을 도와줄 수 있는 글자, 뭐 인성이라든가 비견겁자 있는 걸 보게 되면은 인목을 봤죠. 근데 뭐가 문제입니까? 이거는 인신충이 됐기 때문에 이 생시도 어떤 생시 선택해서는 안 되는 생시가 되어 버렸고요. 신묘시 같은 경우에는 묘목이 있다 하더라도 역시나 이 묘목은 승목이고 음에 해당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나무이기 때문에 병화를 생조해 줄 수 있는 힘이 그렇게 강하지 못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개사시 같은 경우에는 사화를 봤죠. 병화가 시지에서 녹을 얻은 거하고 똑같지만 역시나 신금이 또 문제가 되죠. 왜냐? 지지로 육합이 되십니다. 사신 합수가 되기 때문에 물론
뭐 예를 들어서 무자기축시, 예를 들어서 무술기해시보다는 그래도 계사시가 나쁘진 않습니다만은 요것보다는 차라리 사신합수돼서 화가 약해지는 것보다는 차라리 갑오시를 얻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 않을까. 오늘은 무조건 남녀 불문하고 갑오시 아니고서는 답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일간이 예를 들어서 연지라도 뭐 오화라도 이렇게 하나라도 통근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면 다른 생시를 가지고 운에서 보충해 줄 수가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일간이 너무 약한 상태였기 때문에 다른 생시들 경인시, 인신, 충대죠. 묘목 가지고 병화가 살 수가 있는 생시가 아니고, 계사시 같은 경우 사실 합수, 그죠? 을미시 같은 거 을목 하나 가지고 병화를 생겨준다 말이 되지 않는 거고, 어쩔 수 없이 갑옷이 하나만 이 오늘 같은 경우에는 갑옷이라야지만 남녀 불문하고 약한 일간을 생을 받을 수 있다, 생조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렸고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